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명절 푹 쉬고 왔더니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말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두 가지가 모두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해버렸어요. 네, 아마 같은 날 소개해드렸던 맞아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테리 포장을 제가 이제 설 연휴 전에 이제 골판지 가격 상승과 또 택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안정적이게 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다가 한번 큰 상승이 나왔다가 네. 최근에 한번 1월 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설 연휴 끝나고 그 택배 이슈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요. 사실상 이제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택배 관련 종목들, 또 제지 관련 종목들, 또 전자 결제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쿠팡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다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형 포장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테리 포장 같은 경우도 현재도 13%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시가선 부근대가 아마 매수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 13%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골판지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세아 상역에 인수되면서 이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당연히 뭐 지금 1차 매수가는 돌파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6,000원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6,060원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10% 이상이 될 거라 판단되고 있고 2차 목표가는 6,600원이에요. 그래서 6,600원까지 좀 끌고 가실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6,6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쿠팡 관련주 그리고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핫한데 그 테리 포장 소개해 주신 날 또 아나패스를 들고 와 주셨어요. 이 또한 상당히 전거래일에 아마도 1차 목표가를 터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28,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아마 전일 고가가 28,850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그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9%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하고 또 쿠팡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나패스는 오늘 또 안정적이지만요. 또 그 수요일 같은 경우 설 연휴 바로 직전에도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1차 네. 목표가를 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또 팹립스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매출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전환 시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렸었고 미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 칩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5G 산업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5G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뭐 9% 짧게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좋겠고 2차 목표가로 제가 31,500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익절 라인 때 28,000원을 짧게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2차 목표가 31,5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테림 포장도 아나패스도 지금 1차 목표가 웃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수익 챙기시는 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전거래일 짚어봤던 네. 종목들도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우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모베이스 전자 들고 와주셨는데 네. 오늘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도 한 장중에 한 3, 4%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뭐 장중에 한 7% 가까이 좀 수익을 지켰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매수가 위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애플카와 또 현대차의 어떤 그 합의 무산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또 정치 인물주로도 같이 좀 묶이면서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그나마 비교적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요인들은 좀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네. 또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난해부터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수주를 받았었고 또 이젠 현대차의 이제 eGMP의 또 3차 공급사가 SK 이노베이션 또 4차는 삼성 SD 향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BMS 관련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지난번에 모베이스 전자를 설 연휴 직전에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한 7% 수익을 지켰을 거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0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돌파를 오늘 장중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오는 길에 3,050원을 돌파한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3,35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 윌비스를 들고 와 주셨어요. 이 또한 한번 가격 AS 해볼까요? 네, 지금 1월 달 고용 지표가 IMF 이후에 최악의 고용난이 이제 보여지면서 네. 앞으로 이제 정책 관련해서 또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정부 차원에서도 또 일자리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한국판 뉴딜 자체가 사실상 이제 일자리를 창출시켜가지고 경제를 이제 재활성화시키는 게 주된 목표라고 설명을 드렸던 만큼 일자리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날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줬었고 그리고 그 설 연휴 직전에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 마감을 했었었는데 수요일 날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소폭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비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대 약보합권 흐름 유지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일자리 관련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고 2차 목표가는 2,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45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1,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거래일 종목 중 하나인 모베이스 전자도 또 1차 목표가 터치한 만큼 오늘도 기분 좋게 첫 번째 섹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 설 연휴 다음이라 상당히 기대되는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쿠팡 관련해서 이제 뉴욕 증시의 상장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시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쿠팡 관련 섹터입니다. 쿠팡 관련 섹터. 이 네. 섹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상당히 네. 궁금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지금 멈추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멈추자는 이유는요. 사실상 네.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 멈추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이제 멈추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네. 지금 쿠팡 관련 대장주인 뭐 동방이라든지 KTH, 뭐 KCTC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에 진입했었고, 뭐 그리고 포장지 관련 종목인 대형 포장도 지금 장중에 지금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들은 지금 이미 큰 상승이 나와줬고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숨겨져 있는 쿠팡 관련 종목들, 뭐 3등주, 4등주, 5등주를 지금 매수하기엔 다소 조금 늦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금 S1 양식 신고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오히려 지금 처음엔 나스닥 상장의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뉴욕 증시로 이제 틀었어요. 근데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이제 보통 상장을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11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이제 상장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좀 발생한다고 했을 때도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3월 달에 예정대로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료가 노출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유효하되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이미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4등주라든지 5등주를 지금 숨겨져 있는 쿠팡 관련 종목을 찾기보다는 새롭게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와 그 안에서 가장 대표 종목을 접근하자라는 의미에서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멈추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략주를 노려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공략할 종목은요. 사실상 이제 쿠팡의 이제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그쵸? 그래서 아마존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 모바일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과 관련해서 대장주인 포인트 모바일을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강한 상황인데요. 4.47% 상승하고 있고 5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 모바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포인트 모바일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PDA, 개인정보 단말기와 또 바코드 스캐너, 그리고 모바일 결제 단말기, 그리고 RFID, 무선 테크 리더기를 판매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마존의 가장 대장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작년 12월에 이제
PDA 개인정보 단말기를 8년 동안 2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계약에 이제 신주 인수권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은 포인트 모바일의 지분 148만 주를 획득을 가능하기 때문에 17.7%로 2대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가 아마존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가장 대표 종목으로서 아마존이 이제 한국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한국 진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11번가와 손을 잡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올해 초에 이제 국내 한국에 진출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11번가와 지금 현재로서는 손잡고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SK텔레콤과 함께 이제 아마존의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까지도 같이 협업해서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국내 OTT 시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포인트 모바일이 2대 주주가 아마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주를 통해서 12월 달에 이제 8년간 2억 달러의 수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000억 이상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실적 또한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데 아마존에서 최근 OTT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타트업 회사인 죽수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사업까지도 미래 모빌리티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포인트 모바일이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쿠팡 관련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면 중간에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또 쿠팡에서 롤모델 그리고 또 벤치마킹한 아마존의 가장 대장주인 포인트 모바일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포인트 모바일을 가져왔습니다. 네,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좀 급락이 나와준다면 좀 큰일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대안 섹터인 아마존의 대장주를 오늘 들고 와주셔서 모멘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한 6%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 라인대를 48,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대 48,0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린 위치는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종가상 이탈 시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면 좋겠고요. 5만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9,0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65,000원 라인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섹터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노려볼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의 주인공은 자율주행 섹터였습니다. 네. 그럼 이 섹터 지금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 섹터까지도 억울하게 좀 피해를 받았습니다. 뭐 현대차와 애플카 협상 네. 무산으로 인해서 관련 미래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또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는 전혀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 안에서도 지금 현재 순환매가 굉장히 돌고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보자. 다만 기술적 반등 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체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순환매 돌고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어떤 공략주를 들고 오셨나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 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E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KEC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네. 대장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향 매출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KEC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의 8%대 상승하고 있고요. 3,04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재료들 한번 짚어주세요. 네, KC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의 이제 디지털 콕픽을 승인을 받아서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5만 대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500만 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콕픽 같은 경우는 운전자와 차량의 이제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KC가 그에 따라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 또한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테슬라 향 그리고 또 가장 최대 대장주다라고 판단돼서요. KC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실적까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2,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종가상 2,700원 라인대를 당연히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2,8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3,300원 라인대, 바로 이제 직전 고점 라인대, 박스권 상단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3,6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KEC까지 네.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문자 서비스 안내 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샵 2034로요.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시황 전략과 그리고 이제 동영상까지도 같이 이제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 그리고 종목 장세가 심화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과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2034 김준호로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2034 통해서 또 종목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달릴까? 말까?